안녕하세요. Good 안녕하십니까? afternoon,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I'm Biling 저는 from the 빌랭이라고 National 합니다. Institute of Education, 싱가포르의 the only 국가교육원에서 teacher college 왔습니다. in Singapore. 그 If you want to be a 싱가포르의 teacher, you 유일한 have to come 교원 to 대학이라고 NIU.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the 그래서 associate 싱가포르에서 dean 교사가 되고 for 싶으시면은 professional 저희 practice in 국가교원으로 Office 오시면 됩니다. and also a senior lecturer 저는 at the Psychological Studies Department. 심리학에서도 부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싱가포르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교원 양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내가 진행하는 세션도 있는데요. 교원 양성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내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상당히 작은 국가이지요. 7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560만 명입니다. 작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계이고요. 75%, 그리고 말레이계, 그리고 인디언계, 그리고 유라시안계가 있습니다. 여러 인종,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싱가포르어가 2차 언어이고요. 그래서 영어가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취학 전부터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씁니다. 싱가포르에서 여러 가지 교육 체계가 있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생존 중심의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 체계를 설립했고요. 많은 교사들을 대량으로 교육하게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국어는 제2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후반부터 효율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그러한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많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이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축하는 교육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학교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과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에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 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배움을 위해서 많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중심의 그리고 가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전인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 감성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리아 씨께서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비슷한 접근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향식 이니셔티브 그리고 하향식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상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이니셔티브도 있고요.
하향식 지원도 This is 제공되고 있습니다. just an overview of the 지금 education 보시는 system in 것이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Cases that we 교육 went through.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Okay. 왔는지를 I 요약해 don't think 놓은 you can see it very 것이었고요. well, but this 지금 is just 슬라이드의 to 글자가 show 잘 visually 보이지 the 않을 different 거라고 생각이 pathways 되는데 that our students go through. It's 학생들은 not one 교육 pathway, 과정에 because 한 가지 we 경로만 want 있는 to 것이 develop 아니라 여러 students 가지 to their 경로가 maximum 있습니다. potential,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according to what they 잠재력을 are good at and their 최대한 strength. So we 풀어낼 수 can see 있도록 that 하고 we 있습니다. have more 자신들의 sectors of primary 적성에 education, 맞게 more the 진행을 finance of 하는데요. secondary education, and 초등교육은 then we then 6년, have our 그리고 post-secondary 중등교육은 education. So there's 4에서 no 5년, restricting 그리고 of one 중등 way to get 이후에 tertiary education. Okay, so and this is 과정이 something that I 있는데요. think is 다른 one of 나라처럼 our 고등교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good 아닙니다. education system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교육 과정은 이렇게 교육 체계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But we do have 그럼에도 certain 불구하고 issues that we are 싱가포르의 trying to 교육 overcome. 제도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의 학생들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점수 중심이 아닌 다른 교과 과정으로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여력이라든가 아니면 적응력, 사회 그리고 감정적인 역량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 학생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한 과목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점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좋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환경에서, 교실 환경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인적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또 학생들의 학업 경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평생 교육입니다. 내재적인 가치로서 바로 학습의 기쁨을, 배움의 즐거움을 평생 동안 누리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교육 제도에서 바로 이러한 평생 학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From 2019 onwards, our primary 1 and primary 2, we don't have any more exams.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은 시험이 없습니다. 2019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시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 3학년까지 중간고사가 사라집니다.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빼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더 이상 학생들 간에 심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의 성취도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인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 보시면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핵심 가치가 우리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감정적인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학생들이 시민사회 의식, 그리고 글로벌 의식, 그리고 다문화 스킬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요. 협업 능력,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실제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 목적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싱가포르의 책임 있는 시민만이 아닌 의식 있는 글로벌 시민을 또 양성해내는 것이 싱가포르 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인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응용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응용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서 개념을 배우고 또 선생님들 시험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실제로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응용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교실에서 배운 개념을 교실 밖에서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 그리고 위로부터의 지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응용 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제공을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별로 각각 다른 응용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환경 이슈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위한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용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 학년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응용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에서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감정적인 역량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바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자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주고 교육을 설계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창의적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세 가지 I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항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학생들이 탐구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건 안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연구도 중요합니다. 어떤 별도의 학습을 위한 학습이 아닌 배운 것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을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리, 물리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에서 각각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연계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일을 하고 실제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배운 내용을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응용학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주류 학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영재 학교도 있고요, 스포츠 학교도 있고요, 기술 학교도 있고요, 폴리테크닉도 있고요, 또 특수 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생길 때에 이것은 단순히 정책 입안자들이
학교의 참여를 도모하고 그리고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성적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Finally, for the overall view of the education system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your assessment practice can change. 평가 방법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You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must 우리가 also change. 시험만 바꾸는 것이 And 아니라 that is the reason why 교실 in 안에서 Singapore 선생님이 아이들을 we 가르치는 make it 방법, very 상호 explicit 작용하는 what 방법도 are 바꿔야 the 된다고 important 생각을 합니다. components 그래서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And we 교수 call this the 학습 Singapore teaching 환경에서 practice model. As you can see 싱가포르의 here, 교수 the 방법이라는 것이 pedagogical 있습니다. practice 바로 with the type of teaching approaches 여러 가지 used in the 다양한 classroom 교수 is at 접근법이 the center. 교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가 바로 우리 교육 제도의 중심에 이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한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으로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것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 간의 관계를 또 잘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그룹을 학교 내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신들의 교수법을 검토하고 어떻게 측면이 아니라 왜의 측면도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교수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싱가포르의 교육과 과정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학생은 어린이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전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활동은 이러한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교수법에 따라서 네 가지의 교수 과정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교실 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학습을 더 개선시킬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교수법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원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교육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 교원대학과 교육부 그리고 학교 간의 협력 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원 양성기관, 교원대학과 교육부 간에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뽑을 때에는 정말로 최고의 선생님들만 교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좋은 점수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교육부에서 교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When they are employed, majority of them when they are employed at ministry, they will go to school 교육부에서 straight away 채용을 before they enter teacher 한 college. 이후에 So when they 대학에 go to 들어가기 school, 전에 이제 they will then 학교에 know 들어가게 what 되는데요. is it like to teach 그래서 in the 실제로 classroom. 교실에서 수업하는 So 게 they will 어떤 start 건지 teaching in the classroom as an untrained 대학에 teacher first. 가기 전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들을 관찰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지만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지 태도가 올바른지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자질이나 열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 사람은 선생이 될 자질이 없다. 그래서 이 교원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교원 대학이 바로 국가교육원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봅니다. BSc program with a diploma in education, that means the bachelor degree in education. 교육 They are all scholars. So for this 학사 students, 과정을 in order to come for a 받는 scholars program, 학생들이 out of 있고요. 2,000 applicants, we only take 50 to 75. 저희가 2,000명 And 정도 for the 원서를 students, it's 내는데 not about only 거기에서 good score. 뽑히는 They have to be 분들이 interviewed. 20-30명밖에 되지 Write a 않습니다. personal statement of why they want to be a 그리고 teacher, 자기소개서를 and they have to 작성을 해야 teach 되고요. in front of a 실제로 panel of interviewers. 인터뷰어, 면접관 앞에서 It's a very rigorous 시범 수업을 recruitment 해야 process 합니다. that we look into in Singapore. 저희가 to recruit our teachers, 싱가포르에서 because we 바로 all 정말로 believe 자질이 that 좋은 we need the 선생님들을 best 뽑기 위해서 for our education 최고의 system. 교원을 선발하기 And of 위해서 course, 이러한 과정을 the remuneration 거치고 package for 있습니다. our teachers is also good, and the status of being a teacher is relatively high 그리고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So, 저희가 이러한 I just want to go to 2 more slides before I 과정을 end today's presentation. 거쳐서 이제 선발을 하고 I want to 있고요. emphasize that in today's context, 현재 we need to change what teacher is supposed to be like. 교사가 누구인지 Teachers 교사의 are now 역할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creator of 있습니다. knowledge. They are no 교사는 longer 지식의 disseminator of 창조자입니다. knowledge. 지식의 They are 전파자가 아닙니다. facilitator of 그리고 learning. 학습의 They are not 조력자입니다. just transmitter. 단순히 They 지식을 are 전달하는 architect 역할만 of the 하지 않습니다. environment. 그리고 How we design 학습 환경을 your 조성하는 teaching and 역할도 learning 합니다. environment in the classroom is very important.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That 학습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It needs 학습 to be 결과도 a teacher. 달라질 It's 수가 not just 있습니다. delivery. You need to plan 여러분들은 and you need to 단순히 design your learning environment.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Shaper 환경을 of 만들 수 있어야 character. 됩니다. 그리고 인성 And 교육도 해야 leaders 됩니다. of 그리고 education. 교육 변화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 And 바로 in 요즘 order to do that 선생님들의 right, we 역할입니다. actually 이것을 go 하기 through the 위해서 5 Ps. 저희가 In NIE, 5가지 we talk about teacher P를 professionalism. 중시하고 We 있는데요, go 강조하고 through 있는데요. 바로 rigorous 교사의 programs for students. 전문성이 중요하고요.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have a 교원을 heavy emphasis 양성을 on 하고 professional 있습니다. practice. 그리고 We 전문성도 do it 저희가 through 강조하고 innovative 있습니다. pedagogy. 그리고 Because for the 혁신적인 teachers to do it 교수법을 in class, 이용하고 we 있습니다. have to model it for our student teacher. 우리가 And we want 좋은 our 선생님들을 teachers to 만들어내기 be 위해서는 teachers 우리가 with 교원을 multiple 양성하는 perspectives. 방법도 발전되어야 Alright, so 합니다. these are the 그리고 things 여러 가지 tomorrow I 다양한 will 관점도 elaborate more on. 필요합니다. What 제가 are the 내일 programs in NIE 더 that 자세하게 말씀을 align to the 드리겠습니다. 5 Ps 저희 and ultimately 국가교육원에서 이 bring us 5가지 to P를 the type of 어떻게 graduates that we want to 반영해서 develop.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And with 드릴 that, I thank 예정입니다. you.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하면 포겔이 버드고 제모가 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새라는 이름이라고 아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볼프강 포겔 제모 전 교장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정부의 독일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싱가포르나 핀란드에서 오신 정부 측 분들이 매우 부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소개할 그런 정부가 교육면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자, 제가 그 대신에 오늘은 풀뿌리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독일에서 한 1975년 정도에 시작이 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풀뿌리 학교들이 이제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실행이 될 거고요. 정부는 이런 운동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고요. 제가 2002년부터 2018년도에 독일에서 최고의 학교인 괴팅엔 종합학교의 부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들이 만든 이 한국 책인데요. 바로 여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개혁 향상을 위한 어떤 국가 전략이 전무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국가에서 갖고 있는 뭐 어떤 전략들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 피사 결과가 좋은지만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앙 집권화된 시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50억 유로 정도를 이제 디지털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독일에서는 여러 다른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이 지역들이 각각 다른 그 정당들에 의해서 정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노동당인과 그리고 민주연합 이런 각각 당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책,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선거에서 5년 만에 일단 다른 당이 당선이 되면은 교육 정책이 바뀌게 되고 학교들은 계속해서 어떤 계속성이라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가 있어도 일단 선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모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독일의 시스템은 옛날 불권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나지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류층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고요. 레알슐레 같은 경우는 중산층, 그리고 하프트슐레 같은 것이 이제 그 노동자 계급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사회로 진출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층에 있는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독일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민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동이 필요한 어떤 일자리도 많은데 이런 시스템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1968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세대 때 사람들이 그 히틀러 시대 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나치 어떻게 생각하냐, 뭐 레지스탕스였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뭐 살인자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독일의 분단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체제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었고 저희는 이것을 변화시키려 원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해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이전의 이 교육제도의 목적이 바로 전제주의적인 인성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라든지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위한 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런 태도를 바꾸기를 원했고 독일 학교에서 어떤 도덕이라든지 정의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이들을 돌보는 세상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질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학교는 어떤 것일까? 어떤 학교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에서의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를 질문했습니다. 두려움이라든지 부끄러움을 주는 학교가 아니라 북돋움이라든지 장려를 해주는 학교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질문이 이 두 중에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더 좋은 공립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팀으로 활동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는 그 구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3명 남자애들과 여자애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제를 같이 하고 있죠. 서로 토의를 하고 이제 해법을 찾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막 물어보고 뭐 예전처럼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막 손들고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이 두 명이 이제 6명에서 문제를 논의를 한 다음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제 두 명이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하고 뭐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이런 내주는 문제들이 아주 복잡한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의 아이들 그리고 학습 능력이 서로 다른 아이들 뭐 빨리 배우는 애들 또 천천히 배우는 애들 이런 애들이 모두 함께 이 모든 과목별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과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단어 아니면 요리 스포츠 모든 과목들 문화 서커스도 만들고요. 이런 과목에서 이런 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팀으로 일함으로써 저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팀을 꾸려서 아이들처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것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는 좀 더 나은 공립학교를 만들고자 통합종합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 아이들 그리고 능력이 좋은 아이들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종합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풀뿌리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에 반대해서 저희가 이런 풀뿌리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팀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다문화 가정들 모두 아이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런 종합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이제 저희 학교 사진인데요. 1975년에 이 학교를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돕는 개념의 기반으로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로프를 잡고 균형을 잡는 것인데요. 근데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이 아이를 지지를 해줘야지 모두 다 와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표에 달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도움으로써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끝나면 또 다른 아이가 와서 하고 이런 저희가 그 태스크가 주는 그런 팀워크 활동들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런 종합학교는 1975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전통 독일의 제도에 반대를 하는 것이었고요. 한 400년 정도 지속됐던 그런 시스템에 반대해서 저희 게팅엔 저희 고향인 그래서 저희가 종합학교를 만들면서 지금은 4개의 종합학교 그리고 5개 김나지움 김나지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학교들 시스템 내에 좀 충돌도 있었습니다.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
대해서요. which were mostly built by private initiatives, not by 이런 the 어떤 government. 사적인 정부가 아니라 사립으로 지은 학교들이 노란색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선택적 제도를 선택하는 사립학교는 아닙니다. Wanted by many parents. Parents wanted 많은 those schools. 학부모들이 이런 Because 학교를 the 원했습니다. stress, 왜냐하면은 Singapore said this. 싱가포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립학교의 그 전통 학교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매우 And 높았기 to learn 때문이었습니다. and to live 그래서 in a school. 이 학교에서 This is, 배우고 아이들이 very, 잘 자라날 수 있는 학교를 원하게 되면서 이런 학교들이 이 학부모들이 매우 But 좋아하는 those 학교가 schools were mostly 생겨나기 defensive. 시작했습니다. They were 그런데 in the fight against the other 이 system. 시스템들이 서로 간에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So we built 그래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view 비정부 over the fence. 조직이라는 And all 울타리 network schools, 넘어보는 넘어서는 교육적 134 시야라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한 134학교가 여기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아까 And 8개 those schools 이 학교들이 are also spread all over Germany. 이 독일 전 And 지역에 퍼져 they 있습니다. have 이 a philosophy 134개 basically 학교들이 that 이 학교들의 the 철학, school 기반 must 철학은 change, 학교가 the 변해야 students 된다. change, 학생이 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 된다라고 have to 했습니다. adapt. 아이들이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학교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And these declarations of 이런 the 선언들이, beliefs are political, 이런 믿음들이 are open, 학교를 the 여는 way 어떤 they 기반이 work 되었고요. together is the way of peer review. 저희가 Seven 서로 schools 간에 평가를 하게 되어 every 있습니다. year 매년 7개의 go twice 학교가 to the egg school, 다른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and they stay there for 3 days. 그리고 3일 동안 이 학교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1년에 2번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고 또 교장이나 학교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We thought first that 저희가 this would be a 이러한 guarantee of 방식을 quality. 통해서 교육의 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에 교육의 질이 좋지 않으면은 그러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독일에는 보쉬 그 기업이 있죠. 보쉬에서 다 알고 계시죠? Bosch Enterprise or Bosch Foundation 보쉬에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German School Award. 독일의 학교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민간 재단에서 For the best 독일 학교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일의 최고의 학교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등을 하게 되면 10만 유로를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학교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재단 차원에서 이러한 우수한 학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that they are honored. 그리고 만약에 1위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많은 상금을 타게 되고요. Their attitude are highlighted and 이러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become a role model 알려집니다. for school development 그리고 in Germany. 독일의 학교 개선의 롤 And 모델이 the 되게 policy 됩니다. must be- I don't know why this is not so. No. Then it goes like this. So, there are 6 criteria for good school. That is very 학교상을 important. 타게 될 First,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개 중에 하나가 물론 학업 성취도입니다. then diversity, 그리고 학교의 다양성, multicultural, 다문화 존중, teaching quality, 그리고 responsibility 교수법의 and accountability for society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사회를 위한 the 책무성, school climate, school 학교 culture, 환경, 학교 문화, 그리고 외부 파트너, open school, 오픈스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기관, 배움의 터로서의 and you 학교입니다. can believe me that when I got 제가 2011 2011년에 제가 일하던 학교가 최우수 학교 상을 받았는데요. 제 경력에 있어서 상당히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수상한 수여했던 분이 바로 독일 총리였는데요. 실제로 이 총리가 저희 학교를 파괴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his philosophy, and we were 이분의 교육 철학과는 우리 학교가 맞지 않았다는 the 거죠. problem for him. And 오히려 he 저희 said, 학교가 "The problem 이분에게는 with my 상당히 school 많은 문제를 was 일으키는 the parents 학교였습니다. are so engaged in my school.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And 학교에 this is 너무 a 참여를 problem 한다. for 근데 총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because 거거든요. you ask how to engage the parents in school. 학부모들을 학교에 We 어떻게 have a 참여를 system of, 시키는가와 관련해서 visiting the parents and the 학부모들이 students at home, at their homes, at their apartments. So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4번 teachers 2명의 are 선생님들이 visiting, one student 한 학생의 집을 and all 방문을 the 합니다. other 5 members of his desk group. 그리고 데스크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도 이 학생의 집에 가서 학부모를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큰 공간에 선생님 2분이 있고 학생 6명 그리고 patchwork families, 14 parents. 다른 학부모들 And, 이렇게 다 the 만나는 ways, all 겁니다. the ways that the kids are presenting what they have learned in the 아이들이 last 3 months. 지난 3개월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서 Sort of 발표를 합니다. evaluation because the parents 일종의 know what, 평가이기도 합니다. was done 그러니까 in 여기에 오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서 뭐가 잘 진행이 됐는지 뭐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 조들이 학생들이 모인 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발표 시간이 끝나면은 아이들은 밖에 내보내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 없이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합니다. 네, 가정 방문은 아닙니다. 이 재단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지금 이 아이디어를 낸 이후에 학교상 아이디어 이후에 17년이 지났습니다. 학교상을 받은 학교가 73곳입니다. 이 최우수상을 받은 학교들이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어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에게 트레이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하고요, 컨퍼런스도 하고요, 네트워킹 이벤트도 하고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earning groups, learning circles. 그리고 And 학습 그룹 같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바로 좋은 학교의 좋은 모범 관행을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것, 또 학교에게 코칭을 제공하는 것,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교장 선생님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정부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희의 활동을 통해서 최고의 교육 관행을 파악하고 우리는 어떤 학교들이 좋은 학교인지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신문기사에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투명한 선발 기준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선생님들 그리고 최고의 학교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학교의 다양한 관행을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의 운동에 대해서 널리 확산을 해서 결국은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bring political claims into the society. 사회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No marks. 학교의 자율성, Because marks are not good for learning. 시험 점수 Not learning 위주의 for the test, 학습은 배척하고 but learning for the life. 그리고 평생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old the same. 앞서서 연사분들께서도 평생 교육을 다 강조하셨고요. The future, for environment, for the society. 미래 환경 사회를 위한 책임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팀워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선생님, 아이들과 성인들이 학교 시간표를 같이 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수업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또 선생님이 아프실 때 어떤 다른 선생님이 우리 수업에 들어올지, 바로 이러한 것들은 교장 선생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학생들이 잘 배우고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잘 만족해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한 학급에 학생이 30명이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학생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한 학급에 30명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교육도 개선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선생님을 위한 열수과정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학교들에 더 많은 지원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해를 최소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도 각 학교에서 각 모든 수업마다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학교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바로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전 대통령이 자신들의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골치를 앓았습니다. 과거의 교육 정책을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제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에게 낙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오신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승문 서울시교육청 자문관님께서 전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8개년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미래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지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리에서 오신 세 분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세 나라를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세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학교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핀란드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는 핀란드는 작은 나라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일종의 트렌드 내지는 세계적인 교육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게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학교 단위 실천의 차원에서도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우리 동양적인 전통을 공유하고 있고 입시랄지 뭐 여러 가지 우리와 비슷한 교육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은 우리가 사실 독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독일의 교육학적인 연구나 실천 또는 독일의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좀 실험적인 학교들 많이 소개됐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계획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깝깝한 상황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독일에서 바로 풀뿌리 교육혁명을 준비하는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지원하거나 서포트하는 게 로버트 보쉬 재단인데요. 보쉬 아시죠? 하나의 기업이 이 독일의 지금 교육의 변화를
강력히 지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교육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장의 연임을 담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국가교육회의가 그렇게 발표해서는 안 들리리라고 보거든요. 한번 물어봐야죠.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학교에 물어봐서 모아지는 만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 모레 당장이 아니어도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를 모아서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치원 문제는 뭐 비리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 교육개혁을 완력으로 또는 어떤 이 중앙집권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이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국가 전략이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국가가 과연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이 바로 그 뭐랄까요 아주 큰 거창한 무슨 2030 비전도 전략이겠지만 그 디테일하게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설계하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좀 전략적인 생각을 한번 함께 해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전체를 어레인지 하느라고 양해해 주시고 제 발표가 92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92페이지인데 그 앞에 84페이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개혁은 국가의 전략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노력을 봅니다. 네. 경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전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전략이 없지 않나. 그 전략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중앙집권적인 어떤 힘으로 변화를 강제하는 전략이 아니라 아까 싱가포르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아래로부터 바텀업 이니셔티브, 톱다운 서포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위에서는 아래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어떤 이니셔티브라는 게 뭡니까? 운동, 실천을 주도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모형으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좀 설계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국가교육회의나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 앞으로 구성이 되더라도 교육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바로 그런 관점이 전략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거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교육 전문가들이나 또는 무슨 사범대 교수들, 출신들 아니면은 뭐 교사들, 교육자들 중심으로 결정해왔던 건 이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교육자들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니셔티브는 교육자들로부터 나와야 되죠. 바텀업, 독일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정을 하는 과정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기업도 참여하고 노동조합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요. 학생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청이라고 개명하고 조직을 지금 바꿨습니다만은 그 맨 위에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그 많은 이른바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해가지고 국가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뭐 아무개 대학의 교육과정 전공한 교수가 일정한 팀을 꾸려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오늘 발표해서 실행한다? 그걸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셔널 컨센서스, 공감과 뭔가 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육계획의 전략적 과제의 핵심은 국가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교육계획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모색을 위한 이 제안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병행해야 된다. 바로 이 점이 바로 교육자들끼리만 결정할 수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를 전개하고 사회적인 돌보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함께 하는 많은 이 복합적인,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다뤄야지 교육 안에서, 학교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혁신학교 우리끼리 잘 만들어보자.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혁신학교를 반대하려고 지금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 10년 동안 우리 혁신학교를 이야기해왔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요. 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교사들의 경론도, 아무리 좋은 교사들의 교육 실천도 국민적 공감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인정되어야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송파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교육감님이 거기에 맞다고 툭 던지니까 그런 거죠. 탑다운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된다. 복지 시스템, 돌봄 시스템, 이 많은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다음으로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합의해서 나가야지 지금 단기적으로 4년, 5년 만에 대통령 임기에 뭘 하겠다는 그 접근법 때문에 우리 교육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까?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과 교육자와 전문가가 함께 해야 된다. 계속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교육자 중심주의 또는 교수 중심주의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함께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지난번에 입시제도를 합의했던 그런 공론화 과정의 합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좀 더 큰 규모의 방향과 철학과 원칙에 대한 또는 국가적인 교육의 비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승진이 아닌 교육의 본질이 이끄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교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참 제가 외국 그 발표자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승진 점수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교원 평가 때문에 교사를 평가하겠다고 들이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그런 교육을 상상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 걸 과감하게 폐기해야 되는 거죠. 교육이 아닌 걸로 교육적이지 않은 잣대로 교사를 재고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이른바 수요자 중심 또는 수익자 학생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서만 교사를 인정하는 그런 관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본질이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앞에 세 나라의 우리가 발표를 들을 때마다 어떤 가치랄지 열정이랄지 비전이랄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또는 우리나라 학교마다 교사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미션을 가지고 지금 다녀가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저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88페이지 보면 바로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회적 합의는 과연 교육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 합의를 위해서 아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한 2년 정도의 과정이 기본적인 과정이 있고요. 그게 또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4년, 5년 이상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거기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바꿔내는 그 리듬이 바로 핀란드의 리듬인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 교육개혁을 위한 전략과제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개혁의 추진, 그 다음에 개성과 소진, 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 우리는 교육을 경쟁력 있는 인간 또는 어떤 이 노동력, 어떤 미래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이라고 하는 보는 관점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안에 있는, 아이들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 또는 그 어떤 재능이랄지 그런 것을 끄집어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기술이나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너무 지식 전달 그리고 그것을
이 선다의 문제로 맞나 틀리나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이 영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그 참 부끄러운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로서의 차별 없는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거. 이건 뭐 우리 지금 교육감님들이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이 평등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개개인들의 개성과 창의성과 이 발전 가능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영어, 똑같은 수학,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를 요구하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이 아이들의 그 꿈과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을 짓밟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의 상생. 지금까지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성처럼 존재했습니다. 교사는 그냥 뭐 지역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발령났죠. 다른 나라는 대부분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거나 모시는 거죠. 미국 교육청이 지원하면서 우리는 발령하는 제도로 있다 보니까 교사가 지역사회에 너무 결합이 떨어져가지고 지역의 문제와 학교의 교육이 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벽을 허물고 있긴 한데 저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그런 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이제 7가지 저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교육부 개혁, 교육부를 사라져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톱다운 서포터로 말하자면 변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핀란드에서도 그렇고 스웨덴 여기 싱가포르도 그렇고 독일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변화에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교육과정이 핵심이에요. 교육과정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교육과정의 말하자면 행정을 바꿔야 되죠. 지금 저도 놀랐는데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십니까? 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학교 다니면서 생활기록부에 적히려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닌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 국가에서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몇 차 교육과정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 이것은 저는 교장을 임기를 2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장의 역할과 교장의 임명하는 과정, 이 과정을 좀 변화시키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육행정의 혁신, 위에서 우리는 솔직히 위를 바라보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래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교육 관련된 부정과 비리의 척결, 이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 사학 비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나 입시 선발 제도의 개선. 저는 이 7가지가 일종의 교육개혁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적폐 청산이 지금 촛불시민혁명의 핵심 그거 아닙니까? 이 7가지를 하지 않고 아무리 대통령이 공약한 무슨 고교 학점제니 무슨 국정과제를 한들 무슨 변화가 오겠냐 이거예요. 네? 제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교육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든지 좋습니다만 왜 교육개혁에 관한 문제를 국가교육회의가 한참 논의해가지고 오늘날 발표해야 됩니까? 왜 국가교육위원회가 뭔가 준비해가지고 오늘날 발표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17명의 교육감과 교육단체들, 교원단체, 정부, 기업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그걸 누가 준비하고 누가 끌고 갔냐 이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함께 한번 크게 논의해보자. 원탁교육을 해보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봐야지 너무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교육계획을 위한 좀 큰 원탁회의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중에 정말 합의가 가능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되고 합의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미루면서라도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테이블을 열어쳐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가를 저는 국가교육회의든지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는 이 국가 전략의 하나로 학교를 좀 변화시키자. 우리 지금 혁신학교라고 해서 변화를 위한 모색을 한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만 물론 지역적에 따라 그러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학교가 지금 메인스트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혁신학교는 지금 송파나 다른 데서 보듯이 마치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메인스트림 전략 말하자면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참 많은 것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딱 잘한 걸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자유학기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최상덕 선생님 부원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는데 자유학기제는 메인스트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과 한 5, 6년 만에 왜 혁신학교는 그렇게 못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이름도 혁신학교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은 장명을 미래학교라고 했습니다.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혁신하자고 그러면 뭐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미래학교로의 변화를 위한 한 8년쯤의 계획을 세워보자. 앞으로 8년 뒤에는 학교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보자는 거죠. 속도는 학교에서 선택하게 하고 이니셔티브는 학교에서 갖도록 하되 교육청과 교육부는 그걸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위에서는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7가지 제가 이야기한 거 바로 저는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운동으로 아까 독일의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텀업 운동으로 말하자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혁신학교처럼 몇 명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모아서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50% 이상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혁신학교 가자. 좋아. 갈 수 있어. 합의가 되면 가고 합의되지 않으면 가지 않는. 저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건 합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그걸 학부모나 교사가 50% 이상 합의하면 가고 합의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을 겁니까? 오늘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하는데 그게 50%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살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게 97페이지. 97페이지요. 저는 혁신학교를 위해서 50%의 지지를 어느 날 갑자기 물어가지고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든지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걸 전제로 그러나 첫 해, 두 번째 해는 여기 군살 빼기만 하세요. 군살 빼기만 하세요. 학교 구성원 간에 소통이 부족했으면 소통을 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으면 일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자기들의 미션을 설정하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학교가 스스로 기다려주자 이거죠. 한 2년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뭔가 꽂히면 바로 잘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가 아래로부터 자기를 정말 저는 싱가포르에서 이야기했던 thinking school 좋습니다. 생각하고 기획해야 돼요. 네. 그런 학교로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이 제안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운동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거세게 시작되길 바라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해보자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